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목이 그 65쪽의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적을 파트별로 한 6개를 잡아보면 총칙 부분이 있고,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예컨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이런 등록사항에 이동이 생긴다는 게 이 자가 달라질 일자예요. 달라진다는. 그럼 우리가 이 정의상, 정의를 따져갖고 우리가 뭐예요?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이동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하는데 이 토지 표시가 뭐냐? 토지 표시가. 이 토지 표시가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지번, 지모,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한다니? 이런 게 토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새로이 정하거나, 자, 이렇게 이곳을 뭐 이런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다음에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 있을 때, 자, 대장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충청남도, 그러니까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바뀌었어요. 세종시로. 그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이 소재 자체가 바뀌는 게,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토지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이런 토지 표시가 아닌 이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고양시로 이사를 왔어요. 자, 그러면 주소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변경. 이런 소유자 변경이나 자,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됐다든가 주소 변경.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런 것은 토지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여기 등급이 바뀌었다든가 요새 등급은 이제 그 95년부터 이제 없어졌고 95년까지만 있고 96년부터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자, 이런 매년마다 바뀌는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의 이 지가의 변경은 뭐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이건 토지동이 아니 된다. 그 얘기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자, 한 그 25회 때 나오고, 뭐 작년에 한번 30회 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토지동이 아닌 게 안 나왔는데. 하여튼 내용만 이해해주자.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해주자. 만약에 단일 문제로 안 나오면 한 뭐 껴집어 넣기로 다음 중 토지동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돼서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해해주자. 그럼 이 토지동의 종류를 따져보게 되면, 토지동의 종류, 사유 얘기입니다. 사유입니다. 종류, 사유. 이 토지등의 종류는 신규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그 신규등록이라 하는 것은 신규등록이라 하는 것은 자,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이 새로 생긴 땅에다가 뭘 새로 정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새로 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 소재, 지번배 이런 걸 새로 정한다는 얘기죠? 신규등록. 그래서 우리가 신규등록과 이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지번도 이제 새로 이제 부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등록 전환. 무슨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뭐예요? 전환됐죠? 바뀌었죠? 임야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등록 전환하게 되면, 뭐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면적도 바뀔 수 있고,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일단, 면적이 바뀌죠? 땅을 나누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하죠. 분할은. 일필지는 분할 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그 부번의 최종 부분 취하죠? 부번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계도 땅을 나누니까 새로 정해야 될 것이고. 자, 합병도 마찬가지죠? 합병이. 자, 그 다음에 본래음의 지목 변경이 있어요. 이 본래음의 지목 변경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등록 전환은 대장이 바뀌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 본래음의 지목 변경은 어디에다가 토지 대장상에 있는 이 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죠?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서 지목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말소다. 등록말소. 자, 특히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6가지를 모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의무가. 자, 그래서 이건 이런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주어져요, 날짜가 주어지는데, 자,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분할 60일. 아, 이건 이제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원래 원칙은 임의적인데, 예외적으로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분할하고 이제 합병은 예외적이고, 이제 이 지목 변경 60일. 이 바다만 9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인데, 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사유 발생일부터. 근데 60일이라고 시험제나 틀렸고, 이 합병은 60일인데 90일은 아웃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그 신규 등록,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65페이지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죠? 신자가 새 신자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다를 매립해갖고, 새로운 토지가 생겼다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자,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토지예요. 그런 거 이제는 세금 내고 살아나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 등록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새로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게 대장을 최초로 만들겠죠, 대장을. 이 최초로 만드니까 일단 등기부는 없죠? 촉탁 사유가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새로이 대장을 만들려면 이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다를 매립했으면 자기 토지 신규 등록, 자기 토지 새로 원시 되겠으니까 신규 등록해야 되겠죠? 내가 바다를 매립한 소유권자가 맞다고 준공업 상인증 있죠? 그걸 첨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적이 없던 거라면 다툼 문제가 있었으면 판결서 가져와서 본인이 소유자임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결서고, 두 번째는 바다 매립에서는 준공업 상인증이고, 준공업 상인증이고, 세 번째는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가 소유권자가 없어요. 소유권자가 없어서 누구 명의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 확인서가 필요해. 자, 협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구나. 신규 등록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자, 66페이지에 거기 쌍가루서 한번 절차 있죠? 절차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3번 별표 두시고, 뭐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업 상인증 있죠? 거기다만 두 개만 써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기타 소유권 증명서 몇 있죠? 이 세 가지는 자, 이거를 누가?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은 항상 누가? 소관청이 조사해서 뭐예요? 조사해서 등록하니까, 이 소관청에 시장군수청장한테 이 소관청에, 자,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죠. 이거 하고, 신규 등록 요구하고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안 된다.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표지부 고치라고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부자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 별표했어요. 등록전환 중요합니다. 이 등록전환이 중요한데, 이 등록전환은 의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반대로 하면 틀리죠.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대상 중에 뭐예요? 지목 변경 수반 대상 있죠? 오늘은 그것만 입문과정이니까 그것만 제대로 하나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지관리법 나오죠? 그래서 이때 등록전환은 항상 임야대장에서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잘 그 산지관리법이란 이 법이 뭔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이 산 깎아서 뭐 짓는 거구나. 집 짓는 거다. 이렇게 산 깎아서 집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산지관리법 나오면 등록전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뭐 할 토지다 이게.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있죠?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다. 이런 단어가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등록전환이다.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그래서 거기 등록전환 별표해 주시고 대상 그 밑에 이제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본서 할 때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절차 이것도 60일이에요. 날짜 며칠이라고 60일. 근데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우리가 분할하는 것은 원칙이 이제 임의적이라 그랬죠. 네가 하고 싶다라는.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토지를 반만 뭐예요? 반만 팔고 싶다 하게 되면 분할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걸 60일까지 하라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 그 60 몇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리본 대상 나오죠? 대상 나오는데 대상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자, 그 60일에 의무만 생기는 거 예외 하나만 외우잖아요. 외면. 그래서 거기 원칙은 소유자의 임의적 상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대상 중에 1번과 2번 있죠? 소유권 이전 매매라든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것은 네가 하고 싶다 하라 하고 싶대. 근데 언제 거기 그 쌍가루 3번의 절차상 그 예외 있죠? 그거 별표입니다. 별표 예외.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기며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이 등록전환도 뭐가 있으면 자, 이게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냅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은 뭐야? 하고 싶다는데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자,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토지 형질 변경 뭐예요? 용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다르게 됐다.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다. 된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도가.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다. 그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시골 마을 유지예요. 유지인데 자, 이 농경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농사 지려니까 농사철에 집에서 뭐야 하도 먼 데까지 가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자, 일필지 전이란 토지 일부에다가 저 집을 하나 세우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 치고 나중에 농번기 끝나면 집에 오기를 하겠다는 임시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이라는 땅에다 일부에다가 이 건물을 졌기 때문에 자, 이걸 전체를 전으로 만약에 세금 내고 싶어 할 거예요. 갑은. 근데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분할해서 요만큼 세금을 뭐로 내라는 게 이거. 대로 내라. 그래서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뭘 달냐면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이때는 강제적인 며칠의 의무가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용도가 바뀌니까 뭣도 자, 이렇게 뭐예요? 뭣도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예요?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하면 이때부터 며칠의 의무가 60일이면 생긴다. 보시고.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하는 거죠? 합병에 이제 요건 나오고, 요건은 이제 뭐냐면, 합병할 수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해서 가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시험지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합병 요건 중에, 거기 그 동그라미 8번 있죠?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있죠? 말을 반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필지가 성립 요건이, 지번, 지모, 이렇게 지모, 축소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축소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해서, 같은 하나의 토지가 되려면, 같은 지번부여 지역에 있는 토지끼리 합병하는 곳이고, 왜냐, 예컨대 여기가 월펄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옥산이고, 서로 지번부 지역이 다르면 이 토지는 합병을 못 해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고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이게 일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토지를 합병하려면 이 성립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음 중 아닌 것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그 8번이다.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2번의 요건 중에 요건을 별표해 두시고 8번이라도 꼭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그거라도 추천을 찾죠. 그게 뭔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다.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경우. 그러면 자 이렇게 뭐야? 이렇게 A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자 B라는 토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토지 소유권자가 갑하고 뭐예요? 을인데 자 하나는 4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은 4분의 1 갖고 있어요. 자 이 B라는 토지도 소유권자가 갑하고 을인데 자 이 갑이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다. 서로 뭐가 틀려요? 소유권자는 같아요. 갑을 갖죠? 소유권자는 같은데 뭐가 틀려요? 공유지분이 다를 때는 뭘 못한다는 게 있고 합병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응? 자, 그 답으로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자, 거기 원칙은 임의적이죠? 의무적 합병 그 별표 드시고. 언제 60일이 생기냐? 임의적인 원칙인데 언제 60일이 생기냐? 주택법에 의한,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자,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과 공동주택 부지. 자, 아파트 지려면, 웬만하면 아파트 지려면, 자, 연립주택 지려면, 다세대 건물 지려면, 한 토지로 합병해서 지어라. 한 토지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장학도,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 있죠? 구유수.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60일의 의무 생긴다. 60일의 의무. 근데,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가 뭐냐면 공장용지예요. 국가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인천 쪽에 보면 인천 쪽에 남동공단.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남쪽 나라 목포 쪽 가게 되면 대불공단. 뭐 구미 뭐 이렇게 산업단지 그런 데 있죠? 그런 이 공장들은 국가가 뭐예요? 그 땅 하나에다가 공장을 세워갖고 그걸 뭐예요? 자, 그 임대하든지 풀하든지 그런 토지는 국가가 만드는 공장은 하나나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 있죠? 고등학교? 그런 학교는 웬만하면 한 필지를 관리하라 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도로, 철도, 하천 얘기인데, 자, 이렇게 뭐예요? 어떤 하나의 지번부의 지역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정발산동이라는, 이 정발산동이라는 지번부의 지역에, 자, 이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지번부의 지역인 정발산동에 있는 도로는, 이걸 뭐예요? 나눠갖고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응? 그래서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에 이 60일을 90일로 나서 틀렸다 그랬죠? 일단 날짜를 제대로 외워두시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제 뭐예요? 뭐하고 이렇게. 또 등록전환하고, 이 분할합병이 이게 중요해요.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하니까. 이거 꼭 받으시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다는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신규 등록했죠? 이렇게. 앞에 4가지 정도는 좀 봐주자, 4가지. 어? 4가지 정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지목 변경이 뭐냐 하게 되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있는데, 자, 지목 변경은, 자, 일단 지목 변경 맨 뒤에 뭐로 끝내냐면, 자,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 TJ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택지개발 공사가 완공됐으면, 택지개발이니까 되죠? 공장부지 공사가 완공됐으면 뭐예요?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공사의 내용에 따라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용도가 변경된다는 건 항상 지목 변경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용도 변경이다. 용도 변경. 용도가 변경되면 모두 바뀐다는 얘기니까. 지목도 바뀐다.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 자, 어디 전이라고 하는 땅에 집을 지니까 이 땅의 용도가 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자체가 학교니까 학교 용지죠. 자, 근데 시골 분교가 폐교가 되고, 자, 마을 유지들이 십시일간 돈을 모아서 우리 고장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다, 박물관. 그러면 건물이 박물관으로 건물이 용도가 바뀌면, 자, 이 박물관은 뭐예요? 자,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나오죠? 그래요. 이 박물관은 지목이 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그 다음에 거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시즌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사업 시행자가 공소준공 전에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 동그라미 합병 합병이죠 합병 합병은 왜 합병하겠어요 합병은 여기 지금 보세요 자 합병을 하는 이유가 공동주택법에 주택법에 공동주택부지 나오죠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은 지적과 공무원은 뭘 신청해 오면 합병을 신청해 오면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합병을 신청한다는 건 이 사람이 여기다 뭘 짓는구나 집을 짓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합병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게 지목 변경 대상이다 이것도 60일이죠 그러면 뭐하고 뭐는 이 분할과 이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예 측량을 안 해요 이거 두 가지는 측량을 안 하니까 항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뭐래도 꼭 기억하자는 게 이거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는 게 자, 바다는 두 가지. 하나는 90일이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다시 회복을 하면 자, 이렇게 의의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개발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자,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고 통지한다는 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날짜가 90일이라 동그라미 치고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에, 4번에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된 경우에는, 자,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공부에 따라 관련 자료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회복하는 것은 소관청만 하는 거, 소관청만.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그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될 때는 9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틀린 말이 절대 안 돼. 자, 어디까지만, 말소까지만 토지동이지 회복하는 건 토지동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90일이고, 하나는 절대 자,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회복하면 이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소관청이 하는 게, 소관청이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받으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축적 변경하고 토지동의 특례가 있는데, 기본서를 할 때 다시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70페이지 이제 그 지적정리 있죠? 지적정리. 그 지적정리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는 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적정리는 이렇게 토지 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으면 이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에 오른쪽에는 소유권이 등록돼 있고 왼쪽은 토지 표시죠? 지분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 토지 표시는 채권도 지목이 바뀌든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뀌든 이건 뭐에 따라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이동에 따라서 자, 현재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와 대장의 기록상이 서로 틀리면 이 토지에 따라 뭐 하는 거 이제 지적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등에 따른 지적을 정리할 때는 절차상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있죠?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부의 소유권이 갑에서로 바뀌어갖고 소유권을 바꾸라고 보내주면 이건 우리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죠?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자,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상에 소유권도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토지 표시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그 소유권을 정리할 때 기등록주의 소유권 정리 있죠? 그래서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그 밖에 변동사항 있죠?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여기 자, 쌍가리 1번 별표 주시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제한 정리 나오죠? 근데 다음과 같은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에 따라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있다는 엄 튄다는 게 그게 없다다 아니고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대장 있죠? 등기부와 대장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이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는데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거 일체겠지, 일체. 근데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서 1번에서
이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됐다는 게 이전등기가 돼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줘서 소유권 정리하죠. 등기부에 따라. 항상 등기부가 있는 대장의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 등기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도 이제 표제부도 1번에서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500 제곱미터죠? 그러면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디에다가 이 답에다가 집을 졌다니. 답에다가 집을 져서 지목이 뭐로 됐어요 이거? 대로 됐다니죠. 대로 됐죠? 근데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을이란 사람이 자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당연히 하겠지. 촉탁하겠지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첨부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실수로 분명히 뭐예요? 여기는 대로 바뀌었는데 여긴 답이 되니까 토지대장에 분명히 대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등기를 뭐예요? 실수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3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됐다고 병이라고 이전됐다고 등기를 마치고 보내줬다는 게요. 그랬더니 보내주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아보니까 어라? 우리는 된대. 지적은 된대. 자 등기부는 답이죠? 그래서 다시 거기 읽어보면 자 소유권의 변경했다는 그 변경 사실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등기부는 자 아직도 뭐예요? 답으로 됐는데 대장은 대로 바뀌었다는 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에 따라서 자 소유권을 이렇게 뭐예요? 병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정리 못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니네부터 뭐부터 고치라고 표제부를 뭐예요? 2번 충청도 100, 500 이걸 대로 고치라고 했죠? 이 대로 고치라고. 그래서 이걸 보내주는 거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 불법 통지. 자,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절대 뭐예요? 없다지 있다라고 나오면 튄다. 그거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맨 아래 거기 신규 등록의 소유권 정리는 아까 그랬죠? 누가? 소관청이 이를 조사한다고 써있죠? 소관청이 이를 조사한다고 했죠? 소관청이? 소관청이.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정리에 앞서서 토지동 정리계지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계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서류를 하나 더 만들고 정리해보면, 자, 인간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 정리해놓고 하다 보면, 그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 있죠? 그 제목이나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내에 이동이 생겼는지, 자, 소관청은 토지에 우리 관내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을, 현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 2번 정도 있죠? 18회 때하고 한 28회 때 2번 정도, 요 동자를 용자로 바꿨어요. 틀린 말입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토지동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뭐예요?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시도지사의 승인은 언제만 그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반지 축척 변경 있죠? 그때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지적공부의 정리시기 있죠? 이거 작년 답으로 한번 나왔는데 지적공부 정리시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토지 이동의 시기예요. 토지동 시기. 이 토지동 시기는 자, 거기 그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되면 있죠? 공사가 준공되면 그 공사가 준공된 대로 지번이 바뀌었든 지목이 바뀌었든 면적이 바뀌었든 그런 것을 뭐예요? 공부상에 정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토지동 시기, 개발 사업의 지적 공부 정리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답이 뭐라고? 공사가 준공할 때다. 공사가 준공할 때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와요. 등록사항의 정정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록사항의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잘못 등록됐으니까 뭐 하자는 게 이거. 고쳐야 된다 아니죠. 이걸 이제 누가 자, 소관청이 직권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뭐해서 신청해서 뭐예요? 신청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직권 정정 사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거기 쌍가루 2번 있죠?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에 위치만 잘못 등록되고 2번하고 그다음에 그 쌍가루 6번 있죠? 그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가루 6번에는 지적식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지적공부 등록상을 정정을 요하는 경우 있죠? 의결로 정정을 요하는 경우예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이 없이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증가 감소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다.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지만이 없이 경계 위치만 이렇게 뭐예요?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등록이 됐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면이 있다면 이 도면에 등록된 어떤 하나의 필지가 도면에 등록됐는데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위치가 잘못 등록돼 갖고 위치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 위치를 옮겼는데 그 크기가 비슷하죠? 크기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 토지는 뭐예요? 19대라고 하는 토지고 이 토지는 20잡종지면 이 잡종지라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19대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자하고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예요? 다툰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겼다. 그 인적 경계는 하나니까 두 토지를 하나의 경계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만약에 뭐 인적 경계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면적이 이만큼 까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직권하면 안 돼요. 당사자끼리 신청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감으로 나오면 틀릴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직권한다. 이것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지적 측량이 뭐하는 경우?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그럼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무슨 단어 때문에 속아서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속아서 많이 사람들이 실수했어요. 이 측량이 잘못됐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지적 측량 이 지적 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부적당하냐 이 적부 심사에 의한 뭐예요? 어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이렇게 지적위원회 있죠? 지적위원회.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정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무조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다. 부전점. 자, 두 가지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다.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일단, 거기, 그 73페이지 나오죠? 소유자의 신청에 한 경우. 그래서 인적 경계가 변경이 생겼다. 자, 이렇게.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생겼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긴 거니까,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다. 증가 감소. 아까 얘기했죠, 방금. 이 얘기. 이러면 절대 직권하면 안 돼요. 당사자 사이에, 자, 이 협의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뭐 판결 갖고 해야 돼. 왜? 그 인접소유자의 이 고치려면 인접소유자 있죠? 인접소유자의, 이해관계 인접소유자의 뭐가 필요해요, 이거.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있죠? 또는, 승낙서 안 주겠죠? 판결서 갖고 해야 된다니, 판결서. 이게 판결서. 인접소유자의 승낙서와 판결서. 그거 별표하세요. 자, 거기 인접소유자의 승낙서와 판결서.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에 대한 관한 정정,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있죠? 자, 소유권에 관한 정정이 만약에 기등기라면 쌍가리 1번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갖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미등기죠, 미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등기부는 없는데 이 지금 뭐예요? 여기가 병이고 여기가 을이면 이거 등기부 갖고 여기 병으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소관청이 직권한다 그랬죠? 신규등록은. 근데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대장을 만들었다면 뭐예요? 이 대장의 소유권은 이 소유권은 만약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썼는데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 그다음에 지적정리 통지 나오죠? 통지 나오는데 이 지적정리 통지는 뭐예요? 별표입니다. 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뭐가 나오냐면 자, 그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 자, 넘겨보시면 통지 시기 있죠? 통지 시기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차례입니까? 이걸 받으시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명히 누가 지금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 뭘 짓고 집을 짓고 대로 내고 싶죠. 답으로 세금 그대로 내고 싶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게 소관청이 뭐 한다 그랬어요. 토지에 자기 관내 토지에 뭐가 생기는지 이동이 생기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자, 그래서 조사하러 다니다가 걸리면 자, 이걸 대로 바꾸고 얘한테 알려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그게 그 얘기죠, 지금.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등기부가 있다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그 접수 동그라미 치시고 접수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그 15일이에요. 접수한 날부터 15일. 접수 15일이다, 접수. 그러니까 접수받은 날부터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대로 고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잘 보세요.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받으니까 접수니까 뭐예요?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 15일. 그래서 접수하면 15일이고. 그 다음에 등록. 만약에 등기부가 없다면 변경 등기할 필요 없죠? 여기다 대라고 등록하니까 등록은 며칠이라고 이게. 등록은 7일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접수 15일. 등록 7일. 그것만 외우지 않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이제 이것도 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그거 답만 외우세요. 답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아까 있죠? 가장 답으로 나오는 게 아까 그랬죠? 신규등록이라고. 신규등록이라고. 자, 왜는 대장을 처음 만들지? 이 등기 촉탁은 부동산 표제부, 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니까 등기부가 아예 없다면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자, 촉탁 사유가 아닌 거라고 시험 문제 계속 지금 자, 재작년하고 28회, 29회 계속 나왔죠?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기 촉탁에 필요한 경우 1번 중에 신규등록을 제외된다 써있죠? 제외된다고. 그 제외된다. 그거 답, 오늘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암기합니다. 자, 촉탁 사유가 아니고 하면 뭐예요? 신규등록이다.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측량 마지막 파트가 측량 파트인데 자, 지적측량은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측량하는 이유가 뭐냐니요. 자, 측량하는 이유가 일단 측량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경계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측량하는 이유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어요. 좌표 있다. 자, 이런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소재를 변경하든 지번을 변경하든 지목을 변경하든 이건 측량 관련이 없어요. 여기다 합병 하나 더 집어넣자. 합병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위에 세 가지는 측량 안 해. 근데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자, 이 토지를 땅에 있을 때 땅의 거리를 계산하죠? 이 거리를 계산해서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서 이 한 변의 거리가 나오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면 이 면적을 산출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대장에 등록을 해요. 경계는 어디에 도면에 등록할 때 측량을 해야 돼요. 좌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에 자 거기 지적 측량의 사유 나오죠.
차이가 나는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76쪽에 보충 자료 있죠? 자, 거기 별표했어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측량 대상이 아닌 걸 별표 두시고 거기 합병, 심호 변경 두 가지만 해도 꼭 외우자니까 합병, 심호 변경. 그다음에 그 측량의 방법이 나오고 구분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 기초 측량은 자, 이렇게 기초 측량하고 뭐는 알아요. 세부 측량 나누는데 이 기초 측량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기준점을 측량에 필요한 기초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지적 측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있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 이렇게 땅덩어리 있으면 이 38도선 125도, 127도, 119도 가상원점이 있으면 이 공중 위에 있는 가상원점에서 위성과 경선이 지나는 걸 이 땅의 측량에서 내려갖고 여기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 어디에 산에다가 이렇게 이 화강암으로 된 이 돌로 된 걸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산에 등산 같은 거 다니시면 이런 기준점이 이 산에 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 일대에 뭐예요? 이매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 있죠? 기초 측량은 자, 지적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은 삼각점과 보조점하고 뭐예요? 도시지역에 도근점이 있어요. 이런 기준점이 왜 도근점은 이 도시지역은 돌로 만들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 원반 모양 있죠? 전기, 수도, 가스 있죠? 그거 원반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점을 갖다 놓고 세부 측량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땅을 뭐예요? 분할할 때 이 기준점을 찾아갖고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학적 측량하고 제조사 측량하고 있죠? 그런 게 세부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측량을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의뢰를 합니다. 측량을 의뢰하는데 측량을 의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수행자한테 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절대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의뢰한다고? 자,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수행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다음날까지 이 수행계획서 있죠?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이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이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그 다음날을 뭐 즉시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소관청인데 시도지사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그 쌍가리 1번에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뭐예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어디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78페이지에 쌍가리 1번 줄 치세요. 줄 치시고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날짜, 수수령을 기재한 자 거기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소관청이 뭐예요?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있죠?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합니다.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서 측량기간은 기간 얘기 나왔을 때 기간은 측량기간은 5일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기간 있죠. 검사기간은 이게 4죠. 4. 검사니까 이게 4일이에요. 4일이다. 자, 이거 잘 나와요. 시험은 잘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측량 기준점 있죠. 이런 기준점이 전국에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뭐, 자, 천재지변에서 예컨대 뭐니, 물난리가 나와서, 자, 그 산이 유실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뭐예요, 붕괴됐다든가 그래갖고 분실했다는 점.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까지가 15점 뭐예요, 15점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에요. 15점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한다, 아니래. 그럼 만약에 21개를 만약에 21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에요? 4일이죠? 초과는 몇 개마다 4점마다 하나부터 4점마다니까 19개죠? 하나부터 4점마다니까 4점마다니까 19개니까 하나부터 2개 더 나왔죠? 그래서 1일이에요. 총 6일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이렇게 15점,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15점 이하까지가 4일이다. 근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는데 수행자하고 자, 합의를 해요.
그러면 자 합의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사례 형식으로 나왔는데 물론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뭐예요? 4분의 1이 검사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형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한 3년, 4년 전에 40일이 만약에 주어졌어. 40일. 곱하기 몇 분이면 4분의 3은 뭐예요? 30일이 측량기간이고 곱하기 4분의 1 있죠? 며칠이 10일이 뭐예요? 이거 검사기간입니다. 검사기간. 그래서 이게 이 기간이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 기간은 좀 잘 받으셔야 돼. 응? 그 다음에 거기 적부심사가 있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나중에 날짜만 보면 되니까 기본소 가정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오늘은 여기 오늘 인문가정은 요런 중요한 곳이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맛만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가정할 때 기본소 공부할 때 다시 다시 좀 정확하게 더 물론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확실해도 그것만이라도 딱 그 확실하게 실수 없이 해갖고 점수 붙여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인문가정은. 자, 인문가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